언젠가부터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엇이 원조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오, 아리랑, 김치 등의 원조 논쟁에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 옷인 한복인데요. 중국의 일부 매체와 누리꾼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복은 원래 중국 것이며 그래서 한복이 아닌 한푸라고 말이죠. 한푸는 한족의 옷이라는 의미로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죠. 한족을 포함해 56개의 민족이 있는데요. 한족의 마지막 나라가 명나라고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전통 옷인 치파오는 만주족의 복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치파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목 위로 올라오는 이 스탠드 칼라인데요. 이런 칼라의 형태를 흔히 차이나 칼라라고 부른다는 것만 봐도 치파오가 중국의 상징적인 복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이 느닷없이 한푸를 들이대며 한복 역시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조선인이 입었던 한복은 명나라의 복식이라는 건데요. 대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한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변화를 겪고 마침내 한 시대를 대표하는 복식이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변하는 것이 문화고 복식이기 때문에 복식 문화는 언제나 진행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복 역시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른 것이죠.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시대별로 유행을 탔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시대의 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복식이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외교관계에서 기인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명예복식이 조선 전체의 복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명의 영향은 궁중 예복이나 관복 정도에 국한된 것이었죠. 또한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금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명나라와 조선의 개국 및 존속 기간을 살펴볼까요? 명나라는 1368년에 개국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로부터 20여 년 뒤인 1392년에 개국했죠. 조선은 개국 이후에 명나라에 관복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요. 명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복식의 정비는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명나라의 통청관복,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들과의 조회 등에 입었던 복식이 정해진 것은 개국 직후인 1368년이지만 황제가 언제나 착용하는 상복이
제정된 것은 1371년입니다. 제사나 대례 때 입는 정복인 면복은 이보다도 20년 이상이 지난 1393년에야 제정됐습니다. 조선이 명예관복을 받게 된 것은 태종 2년인 1402년의 일인데요. 중국에 사신 반문규가 임금의 정복인 면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여 년이 지난 1441년이 되어서야 시사복, 즉 임금이 정사를 볼 때 입는 옷인 골룡포를 보내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조선 역시 이미 착용하고 있는 골룡포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복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1644년 명이 멸망하고 청나라가 개국한 이후에는 더더욱 중국의 복식을 쫓지 않고 조선화된 복식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상복을 입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의 상복은 원래의 것에 장문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장문은 면복에 있는 문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황제의 상복에 장문이 추가되면서 상복과 제복이 하나의 의례복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이 멸망하고 청나라로 바뀐 이후에 황제의 복식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데요. 청나라는 이전의 명나라와 달리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고 이 때문에 복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선 임금의 복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정사를 돌볼 때 입는 상복은 골룡포인데요. 이것은 500여 년에 이르는 조선 역사 내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제사 등의 대례 때는 면복을 입음으로써 복식의 용도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먼저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시사복입니다. 태조는 청색의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황색을 입은 것과 차이가 있죠. 또 골룡포에 새겨져 있는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인데요. 태조의 골룡포에서 보이는 용은 S자로 몸을 틀고 움직이는 비룡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발톱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용의 입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시대에 따라 복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도 다른 법이겠죠. 처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태조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시대 상황이 이처럼 역동적인 용의 문양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영조의 골룡포는 태조 때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조가 입고 있는 골룡포에도 역시 임금을 상징하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골룡포에 있는 용과 달리 영조의 골룡포에 있는 용은 정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역동성보다는 안정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영조 시대는 경제적, 문화적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용 문양 역시 임금의 역할 내지는 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법복으로 면복이 있는데요. 면복은 시사복만큼 자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국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복식입니다. 면복은 종묘와 사직 등의 제사를 지내거나 관례, 책례, 혼례 등의 가례에 착용하는 대례복이죠. 중국의 경우 면복의 장문을 상복과 합해 하나로 만들었지만 조선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복식을 착용하는 문화가 이어지면서 중국과는 달라진 복식 체계를 이뤘습니다. 조선의 신료들이 착용하는 관복의 경우에도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하는 표장인 흉배에 새긴 문양의 패턴이나 구도 등 세세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특징이 반영됐습니다. 더구나 왕실의 의복이나 관복이 아닌 일상복의 경우 오히려 우리의 문화가 중국으로 유입돼 널리 퍼진 경우도 있는데요. 원나라 때 복식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고려의 문화 풍습을 따라한 고려양이 대표적입니다. 한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고려양은 명나라 초기까지도 계속됐죠. 또한 조선의 망건이 명나라에서 인기를 끌어 역수출되는가 하면 말촉으로 만든 풍성한 모양의 조선 치마가 오랫동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쓰여진 수건 잡기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기록에는 마미군이라는 조선식 치마가 대유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죠.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 열풍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한복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중 원조 논쟁이 이러한 K컬처 열풍에 대한 견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문화의 발전을 이끌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요즘 한국 문화의 도약을 중국이 대단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죠. 문화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화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도외시한 채 중국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한복의 원료임을 주장하기 위해 한풀을 부각시키고 치파오를 벌인다면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좌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국 중심의 사고방식에 매몰돼 오히려 정체성도 독자성도 잃어버릴 위기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중국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